은퇴하십니까? 절세가 되는 연금 설계의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연금 수령액은 1,500만 원까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 계좌의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하여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과세 대상 금액이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과세, 즉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표로 보면 확정 기간형 연금의 경우 55세에서 69세에 연금 소득세율은 5.5%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70세에서 79세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55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게 되며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를 보면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되고 다음으로 이연된 퇴직소득, 그 다음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서도 과세에서 제외되며 연금 외 수령도 과세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은 연금 수령 시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의 원래의 퇴직소득세보다 30에서 40%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소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500만 원 이하와 1,500만 원 초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3.3에서 5.5%가 적용되겠습니다. 연금의 수령 시는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되겠습니다.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금의 수령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개시는 늦출 수 있다면 조금 더 늦게 수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 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령은 연금 수령일 기준으로 55세에서 69세 사이 연금 소득세율 5.5%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70세에서 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에서 79세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 계속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거나 기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시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춘다면 절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은 2억 원, 20년 확정형으로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액은 1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 시 55세부터 69세까지 1천만 원 곱하기 15년 곱하기 5.5% 825만 원, 70세부터 74세까지 1천만 원 곱하기 5년 곱하기 4.4% 220만 원, 토탈 1,045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 시 65세부터 69세까지 1천만 원 곱하기 5년 곱하기 5.5% 275만 원, 70세부터 79세까지 1천만 원 곱하기 10년 곱하기 4.4% 440만 원, 80세부터 84세까지 1천만 원 곱하기 5년 곱하기 3.3% 165만 원, 토탈 880만 원이 나옵니다.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와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를 비교하면 165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간 수령한도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며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계산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분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120%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2024년 1월에 수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퇴직급여는 2억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10일 마이너스 6분의 2억 원 곱하기 120% 계산을 하면 4,80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2013년 3월 1일 이후는 10일 마이너스 1분의 2억 원 곱하기 120% 계산을 하면 2,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4,8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표로 보면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 수령 시 이연 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로 분리과세가 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에서 5.5%,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 16.5% 적용을 받겠습니다. 또는 전액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금저축 관련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 금액인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의 인출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인출 한도는 없고 개인 회생, 파산 선고,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파산 경우에도 인출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 한도가 적용이 되며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인출 한도가 적용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받은 자기 부담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연금 설계는 첫 번째 2024년부터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까지는 저율 연금 소득세 3.3에서 5.5%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절세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의 연금저축 중도 인출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